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31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편집기가 오류가 있는 거, 제 컴퓨터가 오류가 아니고요. 그 편집기, 원래 곰믹스라는 곳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이렇게 영상 송출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돈봉투 수수 의혹,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돈봉투 수수 의혹이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최후 통첩을 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이 사건은 이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때 송영길 전 대표를 돕는 의원들한테 송영길 전 대표 측이 이제 그걸 전달한 사람은 윤관석 의원이죠. 현재 무소속으로 탈당하고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음으로써 이제 전직 의원이 됐는데, 그 윤관석 의원이 주도를 해서 300만 원짜리 돈 봉투 20개를 현역 의원들한테 줬다. 물론 이름도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10명이 다릅니다. 처음 10명은 2021년 4월 28일, 그러니까 5월 전당대회를 며칠 앞두고 송영길 외교통상위원장실 소회의실에서 취지 모임을 가졌는데, 이때 현장에서 전달했다는 거죠. 이제 그거는 이제 본청 아침이니까 본청에 드나드는 CCTV, 그다음에 외교통상위원장실 바로 부근에 있는 CCTV 이렇게 돼서 이제 검찰이 입증을 했죠. 받은 사람들 중에서 나 받았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신 이제 이종근 사무부총장이 거기서 전달했다는 거를 윤관석 의원과 이리저리 통화하고 강내구 전 감사가 또 통화하고 이런 데에서 충분히 그날 모인 사람들한테 돈 봉투가 전달이 돼 있구나. 왜냐면 윤관석 의원이 이렇게 했는데 3개는 또 뺏겼어. 누구누구는 안 주려고 했는데 이런 이 말들이 막 나옵니다. 그 통화 녹음해 보면. 그래서 그걸로 미루어 봤을 때 돈 봉투를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10명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명은 윤관석 의원이 다음날, 그러니까 4월 29일이죠. 의원회관을 돌면서 300만 원짜리 돈 봉투를 전달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명. 그런데 이제 4월 28일 전달자는 비교적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이제 검찰 소환에 응해서 기소되고 또는 재판을 받은 사람, 윤관석, 이성만, 임종성, 허종식, 이 사람들은 이미 선고를 받았습니다.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은 돈을 조달한 혐의 이런 것까지 있어서 징역 몇 년 이렇게 받았지만, 이 중에 이제 임종석, 허종식, 임종성, 허종식 이런 사람들은 돈 봉투 하나 받은 게 다거든요. 300만 원짜리. 그런데도 돈 봉투 1개 받은 거에 대해서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 이런 정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돈 봉투 300만 원에 징역 3개월, 요 정도로 아마 등식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혐의가 있는 윤관석, 이성만 이런 사람들은 또 별개로 그 혐의에 대한 징역형도 받았죠. 자, 근데 이 중에 4월 28일 지금 4명이 이제 선고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6명, 나머지 6명, 이 사람들은 아직도 버티고 있다. 안 나간다는 겁니다. 김영호, 민병덕, 박성준, 백혜련, 전용기, 이 사람들은 민주당 의원이고요.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민주당 의원이었다가 지금 조국혁신당 의원이 된 요 6명은 계속 버티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이 6명에 포함되지 않은 박영순 전 의원, 여기는 배지가 없으니까. 이 사람은 7월에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근데 이제 이 6명에 대해서 줄곧 검찰이 나와서 조사를 받아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서 이제 버텼던 거죠. 처음에는 국정으로 바쁘다, 정기국회 때문에 못 나가겠다, 전당대회 때문에 못 나가겠다, 그러더니 이제 국정감사 때문에 못 나가겠다. 그러고 어떤 의원은
나가겠다고 날짜까지 확정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속이 안 좋다 그러면서 또 출석을 취소하고, 또 어떤 의원은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내 이름을 밝힌 보도가 나와서 나 조사 못 받아 뭐 이렇게 그냥 버티는 의원도 있고, 어떤 사람은 출석을 하겠다고 해서 그 지하주차장으로 그러면 들어와라, 본인이 나 공개적으로 출석 못한다 그렇게 해서 지하주차장까지 조치를 다 해놨는데 안 나타나는 노쇼. 거의 검찰농단이다, 사법농단이다 이렇게 하는 수준으로 버티고 있는 거죠. 그 버티고 있는 이유 뭐 간단하죠. 체포영장 청구하려면 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청구가 되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돼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이 분위기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 찬성합시다 이렇게 할 것 같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11월 위기, 내일부터 11월 위기 국면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아무리 객관적으로 명확한 돈봉투 의혹 사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어느 정도 선을 그어온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체포를 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동의를 해준다? 저는 안 할 걸로 봅니다. 왜? 굳이 그럴 이유가 없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사람들은 국회에서 설령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에서 발부를 한다고 할지라도 국회에서 동의를 안 할 거기 때문에 마음 놓고 버티고 마음 놓고 검찰을 조롱해도 된다. 아마 이런 생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마냥 기다릴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언론 보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뭐 11월 13일까지 출석하세요, 이런 보도가 있고, 어디는 17일까지 출석하세요, 뭐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최후 통첩을 했다. 이제 더 이상 뭐 출석하라고 안 하겠다. 안 하겠다보다는 못 하는 거죠. 이제 버티는데 무슨 방법이 없어.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버티면 당연히 체포영장을 청구를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버텨도 국회라는 문을 통과하지 못한다. 다만 검찰이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국회에서 부결될 때 부결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다 한다. 뭐 국회에서 부결되면 어쩔 수 없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뭐 워낙 검찰 독재 뭐 이런 그 국민적 비판이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과 함께 막 뒤섞여 있어서 검찰도 선뜻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체포영장 청구를 못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결국은 못할 거로 봅니다. 검찰권이 그야말로 조롱의 대상이 돼버렸다. 왜? 이게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꽤 높으면 이런 공권력 집행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런 농단을 못하죠. 근데 뭐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의원들도 검찰이 불러도 안 가고, 제가 뭐 좀 전에 문다혜 씨도 버티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현역 의원이 못 버틸 이유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못 버텨도 비난이 지금 뭐 워낙 김건희 블랙홀, 윤석열 블랙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마음 놓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마음 놓고 검찰을 우롱을 해도 검찰로서 특별한 대책이 없는 상황까지 지금 몰려 있다. 공권력의 위기죠. 그러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체포영장 청구는 아마도 못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뭐 그냥 조사 없이 이 사람들을 기소하는 거예요. 기소 안 할 수는 없죠. 왜 기소 안 할 수가 없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1년 4월 28일 그 송영길 외통위원장실 소회의실에서 돈봉투를 받은 다른 사람들 중에 조사를 받은 사람은 기소가 돼서 돈봉투 한 개당 징역 3개월, 징역 그 다음에 집행유예 1년 이렇게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소환에 응한 사람은 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소환에 처음부터 불응해서 협조 안 한 사람은 재판도 안 받는다. 이건 불공정한 거죠. 그러니까 기소는 할 것이다. 조사 없이 기소하는 거죠. 그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조사 없이 기소를 했을 때 과연 유죄가 나올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4월 28일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 다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검찰 소환에 불응해서 조서가 없더라도 재판에 가서 재판장이 물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고. 그러면 역시 이 사람들도 징역 3개월, 집행유예 1년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은 조사 안 받아요? 그럼 자, 이번이 마지막이고 기소하랍니다. 11월 중에 기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근데 오늘 대법원이 이제 윤관석 의원에 대한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소속 전 의원이죠. 오늘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합니다. 아마 징역 2년 정도가 그대로 확정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1월 6일에는 송영길 전 대표의 뇌물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결심하고 나서 대개 한 달쯤 뒤에 선고가 나오니까 1심 선고는 12월 한 초중순에 송영길 전 대표의 뇌물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되죠. 자, 근데 뭐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워낙 검찰이 불신을 받다 보니까 이제는 뭐 그냥 방법이 없는 거죠. 뭐 조사 안 받고 검찰 우습게 봐도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검찰은 현실에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뭐 최후 통첩 뭐 했다고는 하지만 말이 최후 통첩이라고 하면 뭐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죠. 그냥 마지막으로 소환 통보를 한 거고요. 여기서도 아마 불응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면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